네. 어제 해군 국감에서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팔로우 해오신 네. 해병대원 순직 사건,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수사 외압 사건이라 불러야 되나요? 네. 예. 지금 패스트트랙에 특검도 올라가 있긴 하지만 이 의혹에 대해서도 많이 어제 따지셨어요. 네, 어떠셨습니까? 어제 많이 따졌고요. 어제 새로 퍼즐이 맞춰진 것은 네. 몇 가지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실제 이것이 외압이잖아요. 이제 VIP VIP 경로 했다. 예. 외압. 거기에 이제 1사단장을 빼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증언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을 더 확고히 하는 오, 어저께 그것을 밝혔어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뭔가 하면은 예. 실제 1사단장을 해병대 사령관은 보직에 배제하고 보직 해임시키고 다른 사람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수사 결과를 30일인가요? 그 해군 참모총장하고 국방부 장관한테 가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통상 수사 기록에 대한 거는 지휘관 해병대 사령관이 직접 안 해요. 인사 사항을 직접 하는 거예요. 1사단장 교체권 뭐 이런 거는 그래서 그 당시 해병대 사령관은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왜냐하면은 치사 그 그렇죠. 혐의가 예, 있었잖아요. 예. 넘어가니까 경찰이 수사 받고 수사 하니까. 넘어가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데 네. 바로 교체를 하면은 8월 1일이나 2일쯤 해야 되는데 그때 이종섭 장관이 출장을 가니 서둘러서 일요일 날이라도 가서 보고를 해야 된다 해서 마련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동안은 수사 결과만 보고했다 하는데 해군 총장한테 질의했더니 후임자까지 제가 물었더니 딱 걸린 거죠. 어허. 2명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다. 아. 합참 전비실장하고 예. 그다음에 해병대 부사령관을 가지고 보고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말이 이미 그러니까 기정사실화된 거죠. 그다음에 장관한테도 보고를 수사 결과 보고하고 해병대 사령관이 독대해서 1사단장이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어가게 되면은 보직 해임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했다라고 했을 확률이 많아요. 15분 정도 독대했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군 총장한테 얘기했던 거와 비슷하게 했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31일 날 1사단장 해병 1사단장을 보직 해임이 아니라 그 대기 발령을 시킨 거예요. 집에 가서 업무 배제를 시킨 거예요, 하루. 그러다가 이제 뒤집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은 이미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결재를 했고 구두로 1사단장에 대한 그런 것까지도 후임까지. 어느 정도 공감을 했던 사항인데 예. 그 다음 날 바로 아하. 뒤집어진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상하네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개입됐다는 것이 지난번에 운용위에서 일부 밝혀졌고 지금 점점 그것이 짙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수사 결과만이 아니라 1사단장에 대한 그런 것까지 갔다는 걸 어제 밝혔던 거죠. 하. 네. 그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보면은 수사 외압 의혹, 뭐 이제 네. 패스트트랙 이제 특검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 봐야 됩니다. 여야 합의가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고 공수처도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원래 하던 대로 쭉 가서 결재도 있었고 후임도 생각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왜 이게 뒤집어졌느냐 네.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른바 이제 VIP 경로 얘기 나온 네. 것도 아니 그럼 박정훈 전 단장이 다 이게 지어낸 거 아니야? VIP 경로 시나리오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부자연스러워요. 그럼요. 이, 네. 이 모습 자체가. 상식적인 국민이 생각하시면은 이것은 거의 외압이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네. 특검 패스트트랙이 태워졌고 국정감사가 끝나면은 저는 네. 이것은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은 해병대 전수사단장 박정훈 대령도 불러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광역수사대장도 부를 수가 있고 네, 그렇다 네. 하기 때문에 지금은 한쪽 얘기만 계속 맞아요. 듣고 있잖아요. 예. 박종훈 대령 얘기 못 듣고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국방위 전체이나 국회에서 그렇게 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되네. 봐요. 예. 특검은 사실은 패스트 트랙이 틔워지고 특검법이 통과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버리면은 못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저는 이것은 꼭 국정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 거기에서 또 밝혀진 여러 가지를 가지고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네요. 있습니다. 말씀 네. 들어보니까 저희가 상임위에서 보는 것과 또 국감에서 보는 것은 네. 다 이제 군 관련자 어제도 뭐 김기한 네. 사령관 나왔지만 네. 그쪽 주장만 계속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쪽에서 나와서 말을 또 맞춰보고 음.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해야 되는 그게 안 되니까 국정조사는 꼭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국감 이후에 또 이 사항들 김병주 의원님 계속 팔로우하고 있으니까 네. 제가 매주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자 오늘 저 지난주에 못 뵙고 오늘 오랜만에 네. 김병주 의원님 뵀는데 자 여러분들 김병주 의원님 화이팅 김현미님 댓글 달아주셨고요. 뽀레버님이 항상 응원합니다. 네. 국방이 활약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최순희님도 김병주 의원님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정 리차드님도 박대령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국정조사 가지야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 저희 영상 보시면서 항상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주불리 김병주 네. 국감하시느라고 좀 요즘 소홀하시죠? 네. 예. 주불리 김병주 여전히 19만 3천까지 갔어요. 20만 이제 7천 명 남았으니까 네. 오늘 오마이TV 보시는 분은 혹시 구독 안 하셨으면 주불리 김병주 20만 가게. 20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올해 예. 안에 20만 갈 수 있을지 올해가 아니라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20만. 가는 걸로 목표를 세웠어요. 제가 운영위 네. 위원이기도 해서 11월 7일, 8일 날 네. 운영위를 하고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실을 그렇죠. 직접 국정감사하기 때문에 네. 밝힐 것이 너무 많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주불리 김병주 이 채널도 보시고 저기서 또 나오는 어민 신고 목함 기순 NLL부터 네. 경제작전 실패 제가 최초로 올린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요. 오디오 상태나 이런 것이 계룡돼서 하다 보니까 아하. 좀 좋지가 않은데 예. 저기에 보면은 그 국정감사에서 어떤 것들이 다루어졌는지 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주불리 김병주는 생생한 그것을 오마이TV와 같이 합니다. 사실 이렇게 장황하게 특히 어저께 경계 실패도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한 겁니다. 오마이TV 보면은 뭐가 진실인지를 정확하게 네.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하나 네. 구체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시간 네. 오마이 TV 수요일 아침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김병주 주불리 김병주도 많이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상크마니님께서 주불리 김병주 의원님 국정감사 너무 잘 싸우고 계십니다. 화이팅입니다. 댓글 주셨고 김은영님도 김병주 의원님 참 잘한다. 이윤직님도 김병주 의원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많이 응원을 또 보내주고 네. 계십니다. 국감 뭐 다음 달에 예정돼 있는 대통령실 국감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네. 저희가 말씀을 잘 들었고 주불리 김병주 20만 네. 언제쯤 달성할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